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문이 점점 좁아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젊은이들의 취업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인력개발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광주인력개발원 권호환 원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바쁘시면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주인력개발원장 권호환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CMB 광주 방송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욱 존경하는 주정민 교수님이랑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원장님과 함께 대담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예, 37회 행정고시 출신이시네요. 예. 이제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행정고시에 도전한 그런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예, 행정고시를 도전한 계기는 뭐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공무원도 하나의 직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노동 관련 업무를 좀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특히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노동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야학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야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노동 현실에 대해서 더 깊이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됐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 문제 해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부를 목표로 행정고시를 준비를 했고, 다행히 94년도 행정고시 37회로 합격을 해서 그 이후에 노동 업무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행정고시 합격하시고 사무관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예. 고용노동부에 계속 근무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예. 그동안에 공직생활 이렇게 돌아보시면 어떠셨습니까? 예, 제가 공직생활을 한 27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돌아보면 주마등처럼 과거에 제가 업무에 이렇게 전념했던 그런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깊은 그 당시의 열정을 다시 느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회한도 많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가장 의미 있었던 기간은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98년도 외환위기 시기 제가 실업자 직업훈련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200만에 가까운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업훈련 업무를 하면서 그 분들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던 것이 정말 보람스러운 일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이 되기 위한 기초를 닦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직업훈련을 통해서 실직한 많은 청년이나 30대 중장년층들이 IT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 IT 붐을 이루는 인적인 동력으로 저는 작용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제가 일조를 하게 됐다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지금도 공직을 하게 된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이제 많은 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업자들이 또 새로운 직업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됐겠네요. 참 좋은 일 하셨네요. 예. 그동안에 이제 공직생활 오래 하시다가 올 3월에 광주인력개발원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광주인력개발원 원장도 공직에 계시는 거죠? 공직은 아니고 네. 일단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적인 성격이 되게 강한 그러네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기관에서 제가 일정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부여돼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올 3월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반년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근무해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새삼스럽게 이 광주인력개발원이 정말 중요하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 필요한 기관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인력개발원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기능 인력 양성을 해왔던 그런 기관이지만은 지금은 그 청년이나 그 대학 졸업자들에게도 새로운 어떤 직업을 찾기 위한 그 중간기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실업의 함정을 벗어나서 그 새로운 어떤 직업 경로를 개척하는데 저희가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 자기의 어떤 꿈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또 거기에 제가 일정 정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보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취업 준비하는 분들도 네.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제 광주 인력 개발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요즘에 취업 준비생을 취준생이라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취준생이면 한 번쯤 아마 들어봤을 이름인데, 우선 광주 인력 개발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광주인력개발원은 대표적인 사업주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소속의 그 인력 양성 전담 기관입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7개의 그 인력 개발원이 있는데 저희 광주 인력 개발원은 광주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인력 양성 기관으로서 그 유일하게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과거 94년도에 신설이 돼서 26년 동안 그 만여 명 이상의 기술 인력을 양성을 해서 그 광주 전남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그 기술 인력을 공급을 해왔고 그를 통해서 그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흥과 그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과 다른 기관에서도 그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기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요즘에 그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게 청년들의 일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좀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년들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청년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교육 훈련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주로는 뭐 기계 설계나 또 그 기계 가공, 금형 등 기계 직종을 중심으로 그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전기 직종이나 자동화 등 그 제조업의 어떤 새로운 경향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관련 직종들에 대한 훈련도 확대하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이 새로운 어떤 시대의 화두가 되면서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그리고 그 드론 VR 같은 가상현실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신산업 직종에 대한 훈련들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그 기관의 취업률은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런 그 기업에서도 우리 광주인력개발원 출신들이 해왔던 역할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데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졸업생의 80%가 이제 취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대학의 취업률보다 훨씬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많은 교육생들을 배출해 내셨을 텐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교육생이 있다면 이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여기 광주인력개발원에 온 지 이제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지적하시기에 많은 학생들과 충분한 돈독한 어떤 인연을 쌓지 못한 부분이 좀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고 단지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저 광주인력개발원에는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스카이 출신만이 아니라 전남대나 여기 조선대와 같은 그런 우수한 대학 출신의 학생들도 이쪽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이 우리 광주인력개발원에서 기술을 배워서 우리나라 제조 또는 이렇게 산업의
그 성장시키는 숙련 기술 인력으로 이렇게 그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실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그 봤던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는 네. 모 학생이 그 30대 이 지역의 그 유력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여기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그 생계 문제 때문에 그만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생계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그 자기 한계를 지금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생계 문제를 우리 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됐고, 그 교육을 받는 저희 그 개발원에서 교육을 통상 한 6개월 정도 이상 받기 때문에 생계 문제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은 관심과 그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예, 정부가 좀 청년들의 그 취업 지원 또 예. 지역사회 정착 지원 이런 예.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광주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들어보니까 예. 전통 제조업 분야의 어떤 예. 인력 양성뿐만이 아니고 예.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예. 신산업 인력까지도 양성을 한다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교육들을 아마 남성들이 대부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상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도 예.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얘기 좀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직업훈련을 를 받으시려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원도 이렇게 그 중후장대한 어떤 기계 직종 중심의 그동안 훈련을 교육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남성들이 대부분 그 구성원의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그 경향의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여성분들이 기술을 배워서 새로운 어떤 기술 핵심 핵심 인력으로 이렇게 미래 비전을 잡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고, 최근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단순한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정신 노동이나 지능을 되게 인텔리전스하게 그렇게 가는 경향이 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수한 능력들이 활용될 여지가 되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사 기계 가공에 관련된 부분들도 대부분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요새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성들이 그것을 저희 관련 직종에 대한 교육 훈련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IoT나 AI 관련된 직종들에 대한 여성들의 선호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직종들의 취업률이 특히 우리 광주인력개발원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 대학을 졸업하신 또는 이제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저희 개발원에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시거나 새로운 어떤 직업 경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취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광주 인력개발원에 와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예. 많을 텐데 광주 인력개발원에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광주 인력개발원은 기본적으로 취업을 우선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인력개발원에 입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광주 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직접 방문하시거나 또는 유선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거에 관련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광주 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말씀드리면은 korchamhrd.net, 네. 코참.net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참천 넷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를 먼저 한번 일람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선 또는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분들 또는 저까지 포함해서 그 상담을 좀 해드리고, 그를 통해서 취업이사, 입교이사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취업 설명회를 따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적성과 또는 이렇게 이 진로 결정에 을 이제 확정하시게 되면은 그 면접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취업을 하겠다는 위사가 중요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할 게 없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본인이 개발원에 입교해서 기술을 배워서 새로운 어떤 진로 개척을 위한 취업을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것이 1차적으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여기 광주 고용노동청을 비롯한 노동부 관련 고용 지원 기관들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 의지를 확고히 하고 진로 전망에 대한 자기 생각을 다듬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있는 상담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는 유의미한 도움을 아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로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면은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저희 개발원 입교하시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예. 이제 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과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 보통 이제 교육과 훈련을 끝내려면은 뭐 예. 1년 걸리는 코스도 있고요. 또 3년 걸리는 코스도 있고 예.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비용도 소요될 텐데, 예. 그게 어떻게 이제 충당이 되는지도 말씀을 좀 주시죠.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저희 개발원에 들어오면 2년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 들어와서는 신속한 취업을 위해서 과정 자체가 좀 단계화되는 경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개발원도 신속한 취업 지원을 위해서 과정 편성을 4개월 또는 한 10개월 정도로 좀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은 훈련비와 훈련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또 일부는 훈련 장려금이라는 형식으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교육비도 무료이고, 네, 또 그렇습니다. 훈련 장려금까지 이제 주는 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 또 상담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훈련 과정이 진행되는 속에서 또 훈련 이수 종료 통상은 이제 3개월 전부터 취업에 대한 상담이 들어가게 되고, 취업 상담을 통해서 취업 가능한 업체에 대한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교수님들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그런 업체들을 안내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기술을 배우면서 동시에 취업처를 이렇게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와서
그 기업의 경영 환경이 좀 열악해지고 특히 학생들이 그 이 지역의 그 그 광주 전남 지역에 가능한 취업처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광주 전남 지역에 잘 아시다시피 산업기반 자체가 이렇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을 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희 개발원 또는 저희 교수님들 그리고 다른 그 고용센터나 이런 그 유관기관들이 지금 협력해서 최대한 그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처를 발굴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단순히 이제 교육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취업 연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노력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사업주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대한상공회의소라는 기업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창립한 지 그 26년이나 되는 그 오래된 그 기관이기 때문에 그 저희 기관에서 배출된 인력이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습니다. 한 만여 명 이상 되는 그 졸업생들이 우리 기관 그 광주인력개발원이 어떤 기관이라는 것을 이제 기업한테 충분히 그 인지시키고 그 우수한 그 인력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기업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되게 높은 편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광주인력개발원의 어떤 취업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또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는 그 하나의 그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취업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 일자리는 늘어나지도 않고 예. 개선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의 고민이 깊은데 광주 인력개발원 쪽에서도 아마 광주 전남에 여러 가지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이 많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는지 좀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광주 전남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광주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산업 기반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와서 그 광주 지역의 이제 취업 문제에서 지금 명암이 교차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희망적인 부분으로 그 광주형 일자리를 그 광주시를 중심으로 추진해서 정부가 그 1호 그 상생형 일자리로 지정했다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광주형 일자리가 그 노사정 간의 타협을 통해서 시동이 걸리면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새로운 어떤 자동차 법인이 설립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는 이 지역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 사무직을 공채했고 하반기에 그 생산직에 대한 공채를 시작할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광주의 어떤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AI 산업을 광주 지역의 전략적 산업으로 인정을 받았고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그게 중앙정부 예타 면제 사업으로 대상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AI와 관련된 많은 투자가 이쪽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광주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많고 또 문화 역량이 되게 특출한 지역이라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 역량과 AI 우수한 인재들이 광주 전략 산업으로 지정된 이 AI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에
그 굉장히 큰 그 밑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그 광주 전남 지역의 일자리 전망은 그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이 지역의 그 취업 시장을 되게 이렇게 질식 상태로 끌고 가고 있다는 그런 징후들이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여기 광주 지역의 대표적인 업체인 자동차가 그 출을 부진으로 이렇게 그 휴업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상태고, 네. 또 대표적인 기업인 타이어가 중국 업체인 스타에 인수되면서 굉장히 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 기존에 형성됐던 산업 생태계가 이렇게 그 위축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지역의 그 취업 준비생들한테 상당히 그 비관적인 전망을 낳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과 부정적인 시그널이 교차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와 높은 문화 역량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광주인력개발원이 그런 이 지역의 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우수한 기술 인력을 배출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이제 광주 인력개발의 강점 중에 하나가 지역 산업의 맞춤형으로 인재를 양성해서 제공하는 거라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훈련 사업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한 60여 개 이상의 그 교육훈련 기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 광주인력개발원이 그 지역 맞춤형 사업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그 공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 지역 맞춤형 사업의 그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런 지역 맞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0여 개 교육훈련 기관들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인력개발원은 3년 차로 A등급 기관으로서 계속 인정을 받아왔고, 또 그것은 저희가 이 지역 어떤 산업 특성이나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 왔다는 그런 인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물론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그동안 해왔던 역할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자긍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돼서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광주가 예의 중심 도시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준비들도 또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실제 시행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시대의 화두가 된 것은 2010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관련 보고서가 이렇게 발표되고 난 이후에 하나의 시대의 화두가 됐는데, 저희는 한 3년 전부터 물론 이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이제 정책 당국에서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에 부응하기 위해서 AI나 클라우딩이나 IoT나 이런 블록체인이나 이런 신산업 직종들에 대한 훈련, 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끌어왔고, 이에 부응해서 저희도 3년 전부터 AI나 IoT 관련된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학생들 주로 이제 고학력자들 중심으로 그런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되게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른 그 과정들에 비해 선호도도 높고 또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서 다른 그 유사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그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에 비해서도 취업률이나 교육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기술도 변화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이제 교육들도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인력 양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을 반영한 교육훈련 과정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최근에 그 정부에서는 그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 그 핵심 아이템이 K-디지털 그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나 IoT 관련된 그런 인력 양성을 기본적으로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어떤 그 산업 현장의 변화 양상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생산 공정의 자동화 또는 스마트화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제조업의 자동화율이나 아니면 로봇 사용률은 세계 탑 수준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생산 공정의 그 자동화가 전제되는 것이고 정부도 이런 그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광주 전남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그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공정 제어와 그 공장 자동화 운영 또 그것에 대한 그 관리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개발원에서는 한 4, 5년 전부터 그 공장 자동화를 위한 그 스마트 그 팩토리 그 운영 과정들을 그 기존 과정에 부과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점,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계산업의 인력 양성입니다. 우리나라 그 제조업의 양성의 기초가 되는 부분은 기계산업입니다. 그 독일이나 일본이 그 기계산업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계산업이 그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또 이 기계산업을 양성한 기계산업이 그 독일이나 일본의 기계산업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그 숙련된 기술 인력들이 그 현장에서 그 품질의 혁신과 그 생산 공정의 혁신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 기계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개발원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생산 현장에서 핵심 기술 인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뿌리 산업이나 기계 산업 쪽에 기술 인력 양성 기관으로서 우리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기본으로 지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운영되는 여러 가지 또 운영됐던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시작되는 교육과정이 있다면 이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모집 중인 과정이 4개가 있습니다. 시작은 9월 15일부터 시작을 할 예정인데 현재 8월 말까지 1차적인 모집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과정은 첫째는 IoT AI 과정에 25명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IoT AI 과정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광주 지역 산업으로 전략 산업으로도 중요할 뿐더러 우리나라 신산업 직종의 어떤 대표 직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제조업의 스마트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동화 설비 과정을 30명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6개월 내지 그 8개월 정도 이렇게 그 과정을 운영할 계획인데,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생산 공정에서 그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 담당하는 그런 인력을 그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정은 그 우리 기계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응용 기계, 그 캐드캠이라고 통상은 통칭되는데, 뭐 그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 컴퓨터 에이드 그 매니팩처링 이라고 하는 캐드캠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와서 이 제조업도 스마트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이 부분에 그 육체적으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모형을 설정을 하고 그 새로운 어떤 그 모델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 3D 컴퓨터, 3D 그로 이렇게 그 모형을 만들고 하는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여성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과거랑은 달리. 그리고 또 이게 컴퓨터 에이드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CNC 장비를 거기에 그 입력을 이제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게 되면 CNC라고 하는 그 자동화 설비가 그 기계 가공을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그 습득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그 어떤 육체적인 그 로드나 이런 것들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들은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주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이제 과거부터 계속 운영해왔고, 앞으로도 지금도 이제 현재도 모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그 나주 지역에 그 한국전력이 입주하고 그 전기 관련 업체들이 최근에 이쪽 지역으로 그 이전을 많이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관련된 그 직종들도 저희가 그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내성공사 과정으로서 30명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취업을 또 목표로 두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되게 많은데, 혹시 이게 조언을 한마디 좀 주시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참 그 학생 취중생들의 인생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이제 저도 물론 이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주제넘을 수 있다는 생각을 뭐 하기도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그 선택은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 아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숙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그 고용 안정성 문제도 그렇고, 간접 민비라고 하는 우리 그 사회에 이렇게 내재하는 그런 인식의 흐름도 물론 이렇게 중요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스스로의 어떤 그 장기적인 발전과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개발원이, 우리 그 광주인력개발원이 또 다른 직업 경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이렇게 온 친구들이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과정은 물론 되게 그 고민과 그 번뇌의 시간을 좀 겪었겠지만은, 그래도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어 우리 개발원에서 기술을 배워서 그 자기의 그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지인의 지인의 조언과 자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그 개발원이
학생들의 취준생들의 새로운 어떤 지역 경로를 개척하는 대안적 기관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추천을 드리고 저희 스스로도 그런 역할을 보다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각종 마음을 다잡고 있고 또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광주 인력 개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예. 이제 앞으로 또 혹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 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광주 인력 개발은 온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지역적 차원에서나 아니면은 우리 광주 인력개발원 차원에서 좀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여기 새로운 어떤 산업의 핵심 기지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 우리 개발원의 교수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되게 헌신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의 그런 열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광주 인력개발원의 이 지역의 인력개발의 어떤 산실이자 중요한 어떤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광주 전남 지역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자산이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최근에 있었던 광주 코로나나 이쪽 지역의 어떤 폭우사나 아니면 지역 이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도 높은 시민의식과 그리고 우수한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밑받침이 돼서 전국적으로는 새로운 어떤 우리 나라의 어떤 발전 동력으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시적인 어떤 측면보다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이들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어떤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취준생의 어떤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거는 취준생이 있는 가족 또는 취준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 그런 고민들이 거기 다 같이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유행에 이렇게 빠져들기보다도 장기적인 전망에 기초해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대안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저희 개발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저희 개발원을 통해서 그런 어떤 기회를 개척하는 그런 디딤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이제 광주 지역의 인력 양성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의 진로를 위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